왜 너 얼굴 안 나오잖아. 편하게 해. 10초만. 어차피 얼굴 내가 팔리잖아. 제가 멘트가 안 떠올라서 그래, 멘트가. 실장님, 최근에 날씨 되게 좋아지면서 사무실에 차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많지. 그런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 분들 보니까 또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 어떤 거 찍으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유튜브 영상 보다가 사회초년생 추천 차나 사회초년생이 사면 안 되는 차, 이런 영상들을 찍은 유튜버들을 좀 봤는데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걸 좀 파고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나쁜 차도 없고 좋은 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은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삼성차를 좋아하는데 딜러분들 보시면 뭐 삼성차, 쉐보레차, 쌍용차 안 좋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삼성차, 쉐보레차, 쌍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가 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주행 잘하시는 분들은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까지 주행을 한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사회초년생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초보 운전자 느낌이랑 사회초년생 느낌이랑은 좀 많이 틀리지. 나는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경차를 추천해. 근데 하지만 초보 운전자 분들한테는 경차를 추천하지 않아.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와기도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두고 봤었을 때 일단은 내가 달달이 낼 수 있는 할부금이 적정선에서 내가 이제 그걸 유지를 하면서, 왜냐면 이게 차가 기름만 넣고 타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추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차 빼고 얘기를 할게. 아반떼나 뭐 삼성의 SM3, SM5 일단은 동급 현기차 보다는 시세가 200에서 30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하고, 그리고 차체도 튼튼하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 그리고 기아의 K3나 뭐 엑센트 같은 경우도 많이 추천을 하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옛날에 내가 지금 중고차를 9년 하면서 나는 할부사에서도 근무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할부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최저금리가 1등급 기준으로 4.9% 진행이었다면 지금은 최저금리가 1등급 기준 6.9%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차량 으로 이전비나 취등록세, 매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달달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측정을 했었을 때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좀 적정선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뭐 K3나 아반떼, 뭐 레이, 모닝, 스파크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 근데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좀 튼튼한 차를 추천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좀 내가 추천하고 싶었던 기준점은 초보 운전자랑 사회초년생 느낌은 좀 틀리다. 또 사회초년생이면 어쩔 수 없이 초보 운전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운전자가 박을 수도 있고 막 뒤에서 누가 박을 수도 있는데, 그치, 내가 낼 수도 있고 박을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살짝 경차는 위험해가지고 추천 안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은 이게 똑같은 사고가 나도 경차의 사고랑 일반 중중형이나 중형 세단의 사고를 봤었을 때 사람이 다치고의 문제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일단 최고는 사고가 났었을 때 차는 물건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쳐도 상관없지,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는 경차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아까 추천해주신 차들 중에 제일 좀 연비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차 하나 있으세요? 나는 근데 K3도 타봤고 아반떼도 타봤고, 그러니까 딜러를 하면서 차를 굉장히 자주 바꾸니까.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아반떼를 가솔린을 탄 게 아니고 좀 디젤 모델을 탔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반떼 연비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혹시 LPG 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PG차 LPG차도 뭐 장단점이 있지. LPG 차의 좀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기름값 싸다. 응, 맞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출력이 많이 좀 딸리지. 출력이 좀 많이 딸리고. 근데 3.0 LPI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문제는 없고, 그 밑에 뭐 2.0, 2.4 엔진 들어가 있는 거는. 근데 요즘은 차들을 너무 LPG 차량도 너무 잘 만들어서 출력 문제는 많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차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뭐 12년식 LPI도 많이 팔아보고 13년식 LPI도 팔아보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뭐 출력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트렁크 공간이 일단 적다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하긴 저희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 LPG 차가 좀 여러 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연식, 사람도 나이를 먹는 것처럼 차도 나이를 먹잖아.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명품 가방이나 명품 백에도 신상 이렇게 나오다시피 차량도 거의 4년에 한 번씩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엔진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은 LPG 차량이 너가 옛날 차량만 봐서 그래 지금 LPG 차량은 도넛 모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트렁크 적재 공간도 그렇게 옛날 LPG 모델처럼 잘 안 나오지는 않아. 그러면 바뀐 모델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좋겠네요. 그거는 대표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대표님 저희 궁금한데 도넛 모양의 LPI 차량이 궁금한데 매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근데 지금 매입을 좀 잘못돼가지고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픈 상황이라 아마 저희 열정가에서는 근 6개월 안에는 못 볼지 다음 기회에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 저희가 살짝 핀트가 벗어났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사회초년생이 절대 타면 안 되는 차, 사면 안 되는 차. 내가 이게 7년 전 일이야. 7년 전 일인데 제가 중고차를 19살 생일 지나자마자 면허를 따자마자 중고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TM 출신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TM 출신은 절대 아니고요. 허위 매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7년 전에 제가 KB국민차의 부천점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정말 어린 친구가 왔어요. 정말 어린 친구가 왔고 그때 당시에는 캐피탈 할부가 국미필도 신용카드만 쓰면 이제 그때 나오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어린 친구가 저한테 누나 저는 BMW 3 시리즈가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팔면은 도저히 이거는 팔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야. 이 차를 팔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 진짜 딜러 1, 2년만 해도 이 차가 어떤 상태인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했죠. 달랬어. 일단은 내가 봤었을 때는 지금 너한테 맞는 차는 아반떼. 그때 당시 아반떼 MD가 또 굉장히 많이 팔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반떼 MD나 K3 종류를 추천을 한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사가서 끝, 기름값 내고 끝이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는 유지 비용이란 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말렸는데 자기는 유지를 너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여유자금 플러스 차량부터 보험까지 이제 전액 할부로 진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그 친구가 전화가 오더니 다시 차를 매입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차 같은 경우가 일단 전액 할부 여유자금까지 다 전액 할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 그 가격으로 가지고 오진 못해 그 차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영상을 다시 찍을 건데 상품화를 하는 과정을 찍겠지만 이 차가 저희가 상품화를 만들기 전에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차 상태가 굉장히 더러워요. 외판보이 할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이거라도 넣어놓고 다달이 그거를 뭐 할부금을 갖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은 캐피탈 할부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 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의 저당을 풀지 않는 이상 상사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내가 없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안 팔았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젠 안 팔 것 같아. 와서 어린 친구가 와서 오래된 외제차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안 팔 것 같아. 근데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차는 연식 오래된 외제차. 내가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라면 난 추천을 안 하고 클래식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연식 오래된 차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데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난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어린 친구들은 이제 은행권 거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달달이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 친구가 버는 걸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오버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안 팔 것 같아. 나는 차를 이 차를 안 추천해. 이것보다는 그 친구의 여건에 맞게 차를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저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건데 딱 보면은 와 BMW, 와 람보르기니, 와 포르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하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치.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너무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뀐 게 내 여건에 맞게 타는 차가 최고의 차라고 생각해. 사회초년생의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준대형이나 대형 쪽으로 차를 보다 보면은 기름값이 또 굉장히 많이 나가요. 맞아. 그럼 그런 차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 수야 있지. 탈 수야 있는데 추천하진 않지. 탈 수야 있어. 탈 수는 있지. 어떻게 훅 해가지고 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반을 잡아놓고 기초를 잡아놓고 탄탄하게 뭐도 하나씩 올라가듯이 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 뭐든지 빚내서 하게 되면은
일단 생활 자체가 여유롭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자기가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고 좀 더 벌어나서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의미랑 빚을 먼저 다 땡겨서 내서 높은 금리로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요즘은 뭐 카푸어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 그런 말이 생긴 게 어쩔 수가 없지. 요즘은 너무 보여지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근데 딱 그것만 보지 말고 내 앞에 이상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나는 어린 친구들한테. 차를 사게 된다면 자기 여건에 맞게. 왜냐면 그 나이 또래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또래에 차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거야. 그걸 유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정도까지는 보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요즘 국산차들 정말 잘 나오거든. 정말 잘 만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여건에 맞는 차를 잘 생각을 해서 타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고, 차를 막 딱 이 차가 좋아서 이 차를 추천한다. 뭐 이 차가 나빠서 이 차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건 난 솔직히 없고, 본인 여건에 맞는 금리 상황이나 자기가 달달이 버는 거, 나가는 거를 생각해서 차를 구매를 해라. 결론, 여건에 맞게 살아.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